네, 2장 에너지 대사와 운동 기출문제 2-44, 45, 47번 이거 묶어서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묻는 내용이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근섬유의 구조적, 기능적 유형에 따라서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해부학적, 생리적 유형에 따라서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랑 같아요. 그래서 그 첫째 시간에 하고 근수축 원리를 이번 시간에 공부합니다. 과정을 공부하는 건 아니고 과정은 뒤에서 할 거예요. 4-8번, 17번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기로 하고 오늘은 요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도 제가 기초편에서는 다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한다면 여러분 근수축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근육이 수축하면 힘이 발생한다. 요게 이제 결과예요. 기능이에요. 기능이다? 그러니까 구조가 즉 기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구조적 변화에 따라서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변화는 근 길이의 관점에서 보면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건데 근육이 짧아졌다라는 걸 단축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힘이 발생했다. 그걸 단축성, 수축. 근육의 길이가 길어졌다라고 하면 신장성이고 그 과정에서 힘이 발생했다. 신장성, 수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상상의 나래를 펼쳤겠죠. 예. 야, 알통 나오게 해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알통이 이렇게 나와요. 알통이 커집니다. 알통이 커졌다는 얘기는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인데 부피가 커지면서 길이는 짧아져요. 아, 그러면 이 근육을 이루는 구조적 단위가 있을 텐데 최소의 구조적 단위가 있을 텐데 그 단위가 짧아진 거구나. 그 단위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폴더처럼. 폴더가 접히면서 근육이 짧아지고 그러면서 부피가 커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짧아지면서 즉 폴더가 접히면서 힘이 발생했다. 단축성 수축. 접혔던 폴더가 펴졌다. 길이가 길어졌네. 그러면서 부피는 작아졌죠. 그거를 신장성 수축이다 라고 하면서 박수치고 흐뭇해하고 있었는데 막상 과학이 발달해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육에 이렇게 마디처럼 마디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마디를 뭐라고 하자? 구조적 단위라고 하자. 그리고 그걸 근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사코미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쓰면 또 기분 나빠질 수도 있는데 이 사코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근간소증 말씀드리면서 사코라는 게 살코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코기의 부분이에요. 살코기의 부분이 모여가지고 구조적 단위를 이루는구나. 즉 근절을 이루는구나. 근절이 모여서 뭐가 되겠어요? 그럼 근육이 되겠네. 그쵸? 아, 그러면은 각각의 근절이 짧아지면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힘이 발생한다. 단축성 수축이구나. 그럼 이 안을 들여다 봐야 되겠네. 각각의 근절 안을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니야. 안을 들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더란 얘기예요. 얇은 세사가 있고 굵은 세사. 요거를 이제 필라멘트라고 하죠. 그렇죠? 굵은 세사를 미오신이라고 하는 거고 요렇게. 그다음에 요걸 액틴이라고 하는 거죠. 얇은 세사를. 요걸 굵은 걸 뭐라고요? 미오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근절은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수축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근절이 이렇게 짧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오신과 액틴이 이렇게 붙습니다. 예, 결합을 해가지고 얘는 일로 잡아당기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얘는 일로 잡아당겨요. 이걸 크로스 브릿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크로스 브릿지 파워 스트로크. 그래서 봤더니 아 요렇게 되는 거구나는 알았는데 그러면 얘네가 결합해갖고 당기려면은 ATP가 분해돼야 되잖아요. ADP와 P로 분해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걸 우리가 기계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기계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근육 수축에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TP를 분해하려면은 얘를 분해하는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ATP 아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과학자들이 처음에 근섬유 유형을 분류할 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 최초에는 뭐였냐면 근수축 속도였어요. 속도. 아, 속도가 빠른 게 있고 좀 느린 게 있구나. 요렇게 이제 유형에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했는데 빠른 근수축 속도가 빠른 근섬유를 보니까 ATP 아제가 많더란 얘기예요. ATP 아제가 많더라. 그리고 좀 느린 근섬유의 유형에는 ATP 아제가 좀 적더라.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ATP 아제가 많으면 근수축 속도가 빠르고 ATP 아제가 적으면 근수축 속도도 느리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요거를 들여다보니까 근수축 속도가 빠른 거는 백색이고 백색으로 보이고 이거는 적색으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느린 걸 뭐라 그런다? 적근. 빠른 걸 뭐라 그래요? 백근. 이렇게 이제 정한 거죠. 근수축 속도가 빠른 거 꼭 백근 적근으로 해야 돼? 아니 근수축 속도 빠르니까 요거는 속근이라고 하고 요거는 지근이라고 하자. 아 이것도 맞는 얘기네. 그쵸? 요렇게 분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을 더 들여다보게 된 거죠. 이거 왜 빨개? 이거 왜 적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얘기를 언제 한다? 두 번째 시간에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근섬유 유형 특징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